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 주 시장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상화를 찾아가나 싶었는데 또 주르륵 내리는 지수 때문에 한 주간 걱정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전략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오늘은요. 김충성 위원, 명성호 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제가 약간의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는데 저를 위해서 오늘 명성욱 위원이 진행까지 해주겠다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지금 예설 앵커는 그냥 눈치만 딱 하면은 우리 지금 김충성 위원하고 저하고 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두 분의 진행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명성욱 위원의 다음 주 전략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가 또 힘겨운 그런 흐름이었죠. 거래소 시장이 또 급락이 전개되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장세를 보면은 한 열흘 전에 국내적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4거래일 급락 그리고 4거래일 또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시장 위험이 좀 벗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관련 이런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내년도 4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지만 파월 의장의 2회 정도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러면서 또 미국발 좀 시장 위험이 이게 이제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전개됐던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위험으로 시장 위험되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일부 개별 종목 또는 일부 모멘텀 있는 종목들만 반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또 금주에 어려웠던 이런 부분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또 미증시가 반전의 모습이잖아요. 전반의 모습을 보면은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미증시 전반도 단기 급락에 따른 반전이 전개되면서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또 역시 하반 경직과 더불어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자, 미증시는 빅테크 전반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데 빅테크 기업 전부 다 AI 쪽 인공지능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AI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여전히 팔란티어라는 AI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좋고요. 주말에 또 뉴스를 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내년도 엔비디아에 대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우리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고대역폭 이게 이제 약간 좀 버블 성격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요. 한 목표가를 $160 후반대까지 이런 모건 스탠리의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 시각. 그러면 여러분 엔비디아는 뭐예요? 지금 AI 칩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가령 AI의 대표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주춤거리면서 이제 블로드컴이 또 부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따라서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단기 낙폭이 심화된 AI 쪽,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AI 쪽에서는 주말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전부 다.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는데 뭐 여전히 저는 돈 잘 버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한번 차트를 보는데 낙폭이 조금 심한 모습이죠. 지난주에 이제 4거래일 연속 빠져가지고 바닥권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뜬 게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글과 컴퓨터 또는 더존 비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부분 조정의 모습이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급등의 모습, 바이오 코스닥 시장에서 AI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떴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AI 의료 쪽에 여러 기업이 있지만 루닛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루닛을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루닛의 경영진 6명과 대주주 1명, 7명이 공시의 의무를 지지하는 50억 이하의 자금을 블록딜하면서 그게 이제 3거래일 하락의 단초를 만드는 거죠.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어도요. 전혀 우려할 부분 아니고요. 단기 낙폭 심화의 루닛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판단입니다. 엔비디아도 최근에 조정받다가 반전 주말에 미증시에서 제법 많이 뜨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아라든지 오라클, AI 쪽에 대한 이런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전개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미래성장산업, AI 전반의 주식들 단기 낙폭이 심화됐는데 우리가 뭐 매일 뭐 이렇게 떴다 방식으로 뭐 요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럼 뭐 단기 트레이드죠. 그런 관점이 아니시라면은 AI 종목 지금 아주 좋은 조정이 나왔고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외에도 AI 종목군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양한 섹터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잘 살피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AI의 강점, 우리가 AI 그러면 뭐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모든 산업에 AI가 적용이 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또는 자동차 2차 전지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AI가 적용이 되면 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AI는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 당장 브로드컴이 뭐라 그랬어요? 3년 후를 예상하면서 AI 칩을 갖다가 지금 만드는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I 반드시 집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너무나 또 속상한 섹터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이 뭐 사실은 업종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굴착기 회사도 아닌데 땅굴을 파는 건지 전부 다 주가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가 있겠죠. 저는 이제 반도체도 지금 사실은 뭐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연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년도 장세를 고려한다라면 반도체는 지금부터 진짜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반도체의 어떤 조짐이 보이는 쪽이 가만히 보면은 이번에 브로드컴이 이제 AI 쪽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은 우리가 맞춤형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게 아니라 주문자가 이제 나 요렇게 요런 기능을 더 좀 강조해서 만들어 달라. 좀 맞춤형 반도체죠. 이쪽에 1위의 업체가 이제 브로드컴이고요. 그 뒤를 쫓는 회사가 마벨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브로드컴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 마벨이도 아주 좋습니다. 이 브로드컴에 대한 이슈가 조금 전개되니까 브로드컴과 인텔과 AMD가 유리기판 얘기를 하죠. 유리기판은 뭐 꿈의 기판이다. 뭐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플라스틱 기판보다 얇고 그리고 열에 대한 저항성도 좋고 그래서 유리기판이 훨씬 유리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꿈의 기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유리기판의 가장 선도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당연히 SKC고요. 그 SKC 유리기판을 만들기 전에 공정 과정에서 유리기판에 쉽게 말하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거기서 전극 장치를 준비를 깔아야 되는데 그 구멍을 뚫는 기업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게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필옵틱스,
필옵틱스가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본격적 유리기판의 끝판왕은 SKC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 업체 ASML 홀딩스 잘 아시죠? 랩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게 3대 장비 업체인데 이 3대 장비 업체 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대한민국의 SKC가 합작해서 만든 앱솔릭스, SKC 앱솔릭스 이게 이제 둘이 합작해서 만드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갖다가 지금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보조금을 받는 것도 미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쉽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뭐 누가 뭐래도 부동의 관심 종목은 SKC고 그 전 단계의 공정 과정에서 필옵틱스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부상이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주문용 반도체라고 그랬죠. 범용이 아니라 이 주문용 반도체 그러니까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변화해서 할 수 있으려면 기술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력이 좋은 반도체 섹터가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DSP라고 들어보셨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그래서 대만의 TSMC,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중간에 DSP로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 먼저 TSMC하는 에이직랜드, 또 삼성과 하는 데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인가 이렇게 해서 몇몇 4개 정도 기업밖에 없어요. 코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술력이 좋은 이런데 그러면 이쪽이 다 이제 반도체 섹터입니다. 전체가 다 한 방에 다 좋아지진 않지만 반도체들이 좋아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한번 간단히 봅니다. 먼저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랜드. 에이직랜드의 주가를 잠깐 보는데 에이직이 왜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프로그램이요 뚝 다운이 됐어요. 얘들이 항상 그래요. 중요한 말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다운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바로 복구가 될 것이고 구두상으로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차트만 지금 남았는데 차트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섹터는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지금 섹터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조선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선업도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웬만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을 좀 되도록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바이오는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단행이 됐지만 매파적 금리 인하니 뭐니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전반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바이오에서 긍정적으로 전개했던 부분을 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100만 원 이상 올라갔다 최근에 조정받지만 그리고 최근에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게 이제 셀트리온 역시 하는 사업마다 상당히 또는 시밀러 부분에서 뭐 제품을 하기만 하면 대부분 성공하는 셀트리온 그러나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의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우리가 주가가 항상 빠지면 제가 여러분에게 TV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면 왜 이렇게 나쁜 얘기만 나오는지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손실이 나고 조금 힘들어도 바이오 기업 전반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바이오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만 관련주들이 조금 뜨는 모습이고 또 기술 수출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뜨니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또는 보로노이 뭐 기타 많은 종목군들 관심이 필요하고요. 차트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직랜드의 주가를 보면은 이 차트상으로 봐도 여러분 뭐 굉장히 좀 차분한 모습이죠. 주가가 뭐 시세를 많이 준 것은 아니지만 근래 조금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주봉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차트가 뭐 예쁘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브로드컴의 부상, 뒤따라가는 마벨 테크놀로지, 맞춤형, 주문용 이런 반도체를 고려한다면 기술력이 좋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 에이직 랜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 또는 코아시아 이런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이오 기업에서는 이제 1위의 업체,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코스닥의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의 주가도 지금 보면 굉장히 흘러내린 모습이죠. 고점 대비 35에서 한 40% 사이 이 정도 이제 조정의 모습이고요. 주가는 조금 흘러내린 듯한. 그런데 얘가 코스닥 시장을 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지난주 후반에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총 1위인 알테오젠도 당연히 밀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만 이 정도면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래서 주가 밀린다 하더라도 반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기술 수출의 알테오젠 플러스 리가캠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는 대부분 이게 14만 원대에서 93만 원이니까 대부분 한 35에서 40%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기업들 긍정적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보로노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예솔 앵커께서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 충성 의원께서 진행할까요? 네. 네. 최근에 좀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섹터 짚어주셨네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섹터도 좀 들어볼까요? 네, 바로 제가 말을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로치시네요. 네, 뭐 제가 보고 있는 섹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뭐 미국이 뭐 금리 속도 조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물론 이제 어제는 뭐 오늘 새벽에는 뭐 반등이 성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은 흐름을 전개되면서 우리 시장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 그냥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요. 네, 미국과 동조되는 흐름이라면은 우리 시장도 그와 같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좋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은 미국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그냥 이렇게 잘 우리나라에 맞게 매매해 가면 뭐 미국이 어떻든 글로벌 증시가 어쨌든 그래도 승산 있는 싸움을 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섹터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릴 섹터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 네, 이 말은 주식으로 치면은 그래요. 부각됐었던 섹터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관점에 좀 접근을 하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드리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선 드릴 섹터는 조선 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선주가 뭐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주 혼탁한 이런 그 시장임에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그 상황일 거예요. 일단 저 멀리도 안 가고요. 뭐 12월 들어서만 본다면은 뭐 주요 종목들 뭐 HJ중공업이 28%대 뭐 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뭐 더불어 이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8%, HD현대미포도 한 10%가량 이렇게 상승들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선주들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조선주들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어떻습니까?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네, 좀 덩치가 좀 있으면서 좀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인데 그런데 이 정도로 상승을 나타냈다? 이거는 정말 세게 움직인 거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아마도 지금 시장은 그래요. 뭐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개별주 장세라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조선주가 뭐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은 개별주 장세 특성에 맞게끔 이번 주 좋은 흐름이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그래도 못해도 견조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은 네 일단 이쪽 섹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섹터 자체에 긍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런 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작년서부터인가 올해 초서부터인가 이 조선 쪽에는 뭐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뭐 호황이다, 실적들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4년치 일감을 계속적으로 미리 다 받아놓은 상황이다. 뭐 도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주문해야지만이 제때 받아볼 수 있다. 늦어지면은 뭐 몇 년 뒤에 받아본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조선 강국 아니랄까봐 이런 상황들.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아주 한몫하고 있죠. 예, 트럼프 형님이 정말 한몫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그 상승의 그 도화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조선 쪽은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관련 이슈들이 좀 제법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별적인 이슈긴 합니다만은 뭐 잠수함을 만든다든지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당분간 긍정적인 또 견조한 흐름들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 일단 역시나 그 많은 종목이 있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른 것들 따라가자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하나오션을 한번 골라봤어요. 하나오션의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애들은 저 위에가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바닥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달에 한 차례 그 탄력을 붙은 이후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어요. 뭐 12월 들어서 최근에는 그 기술적으로는 쌍바닥을 형성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심리적 영향이 기인한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 높이 떠 있고 머물러 있다라면은 이 종목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 과정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하나오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다음은 뭐 기자재 쪽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SK 오션플랜트를 선정을 좀 해봤는데 뭐 최근의 흐름만 본다면 완만하게나마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내내 부진했어요. 바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이거는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살짝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시그널을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좀 외국인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을 보여왔습니다만은 뭐 어제 비교적 강도 높은 매수세를 유입시킨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또 기관도 긍정적이죠.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뭐 이런 쪽으로도 그 메이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바닥은 그만큼 신뢰도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선주들 또 이쪽 섹터의 강세와 동조돼서 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바닥권을 턴어라운드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섹터는 자율주행 쪽입니다. 네, 사실 이 자율주행 쪽도 이번 주에 그 시장을 좀 빛냈었다라고 할까요? 네, 부각됐었던 sek터 중에 하나죠. 말씀드렸듯 역시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부각됐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니까는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향후에 이 유입됐었던 매수세들이 이탈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만은 뭐 이탈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서 또 쉬고 있거나 좀 눌리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우리에게는 또 이제 결정적인 매매의 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쪽 섹터의 그 종목들도 좀 보면은 일단 단연 돋보였던 종목은 SOS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약 30%가 넘게 좀 오르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 또 대표적인 종목 뭐 텔레칩스라고 또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20% 이상 이렇게 좀 상승률을 좀 나타낸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더불어 본다면은 인포뱅크도 고점을 기준하면은 27%가량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다는 아니에요. 뭐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들이 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정 섹터가 좋다 하더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몇몇 종목들, 주요 종목들, 대표 종목들만 좋은 것이 지금의 작금의 그 현실인데 일단 뭐 대표 뭐 주요 종목인 이들 종목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부분들은 또 그들이 이미 상승을 해서 앞으로 이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은 이들을 또 선행지표 삼아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접근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쪽 섹터 최근에 그 소식을 본다면 테슬라가 좀 전해져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로보택시 출시 얘기죠. 뭐 당국과 초기 협의를 뭐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뭐 지난 5월서부터 소통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본다면 우리나라도요, 뭐 심야 시간에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직접 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각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상용화가 이제 박차를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가온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분명히 이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먹거리가 충분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 역시나 이쪽에서는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미 오른 것은 좀 배제를 해야죠. 이격 부담이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불안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격이 없는 종목들, 어느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이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살짝 있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역시나 그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는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친숙한 종목이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뭐 메타버스, 또 뭡니까,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런 모습이에요. 괜찮죠?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다가 거래가 들어오면서 변동성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냄새가 나죠. 네, 좀 매수세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바닥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바닥이에요. 역시나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서 끝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넥스트칩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자율주행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지난 11월 장이 그랬으니 그랬겠습니다만은 내내 밀렸어요. 12월 달 들어서는 그래도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시금 이 직전 고점대까지의 그 상승을 좀 시도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역시나 내내 부진하다가 한 차례 끼 있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이렇게 지금 끼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끼 있고 강했었던 종목도 한 번에 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그 조정은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정도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떨까 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전력 설비 쪽을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가끔 간헐적으로 여러분께 이쪽 섹터는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여전합니다. 네,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또 때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좀 있는 섹터가 이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전력을 전선 마찬가지고 전력 설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게 그거죠. 아시다시피 이게 AI, 네, AI 시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화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이미 기사화가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최근에 뭐 빌딩이라든지 교통기관의 이 전기화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 다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이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이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신규 발전량이 아주 뒤처져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은 향후 전력난을 쭉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전체적인 환경은 국내 전선을 포함해서 전력 설비들, 변압기 포함 국내 업체들에게는 정말 우호적인 이런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 보시면은 이 분야 업체들 어떻습니까? 기술력, 생산력 다 갖추고 있죠. 또 이쪽도 뭐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쪽도 지금 몇 년치 일감을 좀 쌓아두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최근에 좀 약간 비슷한 얘기죠. 메타로 인해서 뭐 133조 네, 해저 케이블 관련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전선을 포함한 이 전력 설비주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 보면은 최근에 전력 설비 올 초 어땠습니까? 또 지난해 좀 어땠습니까? 좋다 해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올라섰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주가들이 저 위에다가 내려왔어요. 바닥이라는 거죠. 이만큼 이제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고, 그렇다면 당연히 뭐 주가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이 매수해야 하는 맥점이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차트를 쭉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LS 마린 솔루션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쪽은 계속적으로 화두가 됐었고 부각이 됐었던 뭐 섹터고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이 종목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내내 부진했습니다. 뭐 이쪽은 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11월 후반부터 변동성이 확대되더니 또 매수세 유입이 된 것이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더니 하락을 멈춥니다. 뭐 지금은 지금 박스권의 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어찌저찌 해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지금 붙여놓은 상황인데 아마도 이 박스권 상단을 넘는 상황이라면은 장대양봉 한번 뽑아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설령 이 박스권 상단에 저항을 바꿔서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수로서 뭐 평단 조절만 여러분들이 잘 한다면은 바닥인데 뭐 부담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내 내려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지금 자리 아니면은 언제 매수할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뭐 LS 마린 솔루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가온 전선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역시나 최근에 다소간의 등락을 나타내다가 박스권을 넘어서는 장대양봉 이후에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죠. 수급적인 부분들도 기관입니다. 네,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 매수세들이 좋아요.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이 투신이기 때문에 아마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세들이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내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등락을 나타내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수급도 뒷받침되고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들 종목은 꾸준하게 관심권에 두고서 타점을 조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충성 의원의 전략도 듣고 왔습니다. 조선과 자율주행 그리고 전력 설비까지 얘기를 해 주셨네요. 오늘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민됐던 내 종목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거나 그리고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보로노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76,800원, 비중은 15%입니다. 명수홍 의원님, 예.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대응을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지금 보로노이의 주가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심화된 상태죠. 그래서 조금 우려의 시각이 좀 우려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 자리는 좀 바닥권이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뭐 생물보안법은 뭐 계속 지금 바이오 제약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위탁 생산, CDMO 관련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연내 통과는 지금 거의 무산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생물보안법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 다양한 부분 뭐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가 진행이 될 텐데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관련 규제 법안이죠. 이제 중국에 대한. 그래서 뭐 첨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이것이 이제 또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진행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이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좀 있는 상태예요. 이게 통과되면은 뭐 당연히 한국 기업에게 약간 유리하다. 또한 미국의 지금 중국에 대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제재되면 또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섹터 중에 하나인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가 계속 전개되는데 일단 연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로노이 자체의 주가는 지금 68,300원인데 문의하신 분의 매수 가격은 76,800원, 15% 적정한 수량 뭐 적정히 갖고 있고요. 바닥권을 샀지만 지난주 하락하면서 수익에서 손실로 이렇게 접어든 모습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추가 하락, 주식이라는 건 뭐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11월 달에 보였던 저점 63,000원대가 최저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격은 68,300원인데 장중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대로 홀딩하시고 한 8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보로노이였고요. 8만 원대까지는 조금은 보유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두 번째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가온칩스요. 가온칩스요. 매수가와 예.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예, 41,600원에 11%예요. 네, 매수가 41,600원, 비중 11%네요. 김충성 위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종목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시죠? 예, 스덴텍스 반도체. 네네네네. 스덴텍스 반도체는 그까지만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최근에 그 반도체가 많이 부진하다가 이제 좀 예. 약간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 아시겠지만 뭐 HBM 많이 아시잖아요. 뭐 사용처도 지금 예. 확대가 되고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온칩스로 돌아와 보면은 실적이 괜찮아요. 올해 뭐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아시죠? 자,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올해뿐만 샀는 지 아니라 오래돼요. 10월 17일 날 샀어요. 10월 17일이요? 예. 아유 10월 17일 날 그쯤 샀어요. 비중이 11%인데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 하셨나요? 예, 다 첫 번에 샀어요. 처음에 한 번에? 예, 한 번에 샀어요. 아쉽네요. 10월에 샀으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예, 네, 맞아요. 사실 이 종목 괜찮아요.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업종 개선,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좀 우선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잘 버텨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저는 주가가 지금보다 조금 밀린다면은 추가 매수 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예, 잘 들어보시고요. 일단 뭐 예. 주가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이 과정이에요. 지금 사실 올해 상반기서부터 해서 내내 밀린 건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 밀렸습니다. 대부분이 예. 이런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데 다행히도 우리 전화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1,600원이면은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뭐 예. 바닥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잘 매수하셨습니다. 뭐 지금 이 밑으로 이렇게 지금 밀린 거는 뭐 시장 때문에 밀린 거지 이 종목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 밀린 거는 아니고 다시 본 궤도로 왔단 말이죠.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시장이 아시겠지만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요. 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쪽 반도체는 조금 더 돌아갈 수 있고 더디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 두고 네. 보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까지 온다면은 지금 비중이 1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예, 이 정도 가격입니다.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37,000원 내외. 37,000원 내외. 예, 네네. 제가 봤을 땐 밀린다고 하더라도 37,000원 아래쪽으로는 이제는 쉽게 밀리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37,000원 예. 정도의 가격 주면은 그냥 추가 매수하시고 평균 단가를 예. 조금 낮춰놓으면은 오히려 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보시면은 수급, 기관으로 하여금 수급 개선 조짐도 있죠. 실적 되죠. 이제 업황만 돌아서면 돼요. 뭐 지금은 장 때문에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시간 문제다 뿐이지 지금은 주가 자체는 올 만큼 왔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 잘 해놓는다라면은 저는 분명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 얼마까지 오를까요? 목표가요. 단기적으로 갖고 가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중장기로 갖고 가길 원하세요? 내년 3월 달까지요. 3월이요? 예, 내년 3월까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별로 길게 갖고 가지는 않으시네요. 일단 지금 같이 반응 약 6만 원 정도가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이 보입니다. 예. 네, 3월 안에 6만 원, 6만 원, 예. 네네, 그 정도 선을 이건 단기가 되겠고 이걸 넘는다라면은 뭐 순차적으로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예. 네, 그런 마디 가격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는 저는 제가 봤을 때 6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7,000원에 재매수하고 네, 6만 원까지 3월 달까지 6만 원 보고 근데 나라가 좀 수선해요. 네, 빙고입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가온칩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리소스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7,300원, 비중은 5%네요. 급등했는데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명성 위원님,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린리소스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 와중에 최근에 이제 초전도 관련 이런 부분의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죠. 목요일 날에는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17%까지 급등을 했다가 플러스 7%. 아무래도 이제 초전도 또는 양자 관련 이런 부분은 뭐 미래의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주식들은 지수가 어려울 때 틈새 성격의 재료로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의하신 분이 그린 리서치를 17,300원에 5% 조금 사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급등주니까. 그러면 그 목요일 날 거의 상 수준에서 목요일 날 상한가가 17,530원인데 17,300원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 27% 이상 상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사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17%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익을 실현했던 것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급등주는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한 단계 더 도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좀 주가 변동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서 17,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흐름을 보면서 재공략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경계감이 듭니다. 한번 정리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급등이 나온 종목이네요. 그린 리소스 살펴봤고요. 이번엔 다음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레인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5,740원, 비중은 20%입니다. 어제 급락이 나온 종목이긴 한데 자, 김중성 위원님, 전략 네.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신규주라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뭐 탄소 포집 뭐 이런 쪽에 네네.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라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어제 그쪽 종목도 괜찮았습니다. 그제 또 괜찮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시세가 얼마까지 이제 붙을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래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는 어제 11%가 지금 밀렸습니다. 네, 급락 나왔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매수 가격이 15,700원, 16,000원이 조금 못 되는 이 가격인데, 근데 이 장 때문에 그렇지. 저도 장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지금 나왔지. 이게 뭐 종목이 이상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월요일 장에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한 탄소와 관련한 종목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런지가 이제는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한가 이후에 뭐 다소간의 등락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음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유입된 물량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제의 급락으로 이게 물량이 나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지금 구간이지 않겠느냐 싶어요. 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다시 기술적 반등이라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한번
떠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규 주고 지금 상장된 게 11월 8일, 물론 이제 12월 8일 지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좀 없을 텐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목표치를 길게 갖고 가기보다는 그러니까는 뭐 20, 30%의 목표치를 세우기보다는 5%면 어떻습니까? 10%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등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 매수가 이상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설령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올라오고 있는 21선이 보이죠? 또 이제 이런 장대양봉이 나왔었던 그런 구간들은 역시나 또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보유관 좀 유지하시고, 오히려 더 밀린다면은 12,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무리하게 목표치를 크게 갖고 가기보다는 5%든 10%든 네, 좀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중석 위원과 함께 에어레인 살펴봤습니다. 투자 전략에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노을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3,300원에 50%. 네, 3,300원의 비중은 50%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네요. 자, 명성욱 위원과 함께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을이를 3,300원에 50%면 그래도 네. 투자 비중이 꽤 높은 편이네요. 그죠? 네. 아니, 방송사에서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한번 사봤는데, 예. 푹 떨어지더라고. 난 그 무슨 진단 그거 있어가지고, 뭐 예, 좋다고 일단은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뭐 주가가 한 3,300원에 사였으니까 지금 2,700원 한 네. 20%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나 지금 노을이의 앞으로 성장성을 고려한다라면 네네. 충분히 지금 사신 가격 이상은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뭐 한 번에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사면 좀 화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네.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을 살 때 50%면 내가 투자하는 자금의 절반이니까 비중이 큰 거잖아요. 이럴 네. 때는 좀 한 2분할 내지 3분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물 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 드는데. 예, 지금 소리가 약간 왕왕 울려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 노을이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AI 의료 쪽이죠. AI 의료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AI 의료가 처음에 시장에 이슈가 될 때 한 2년 전, 3년 전 이때 의료 쪽에서 세 개의 기업이 JLK, 뷰노, 루닛이 10배 이상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2년, 3년 만에 또 AI 열풍이 듭니다. 그러면 2, 3년 전에 열풍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게 부각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들은 게 이제 마이랩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AI 진단 플랫폼 마이랩 요게 이제 FDA에도 등록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주식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 우리가 CES 2025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그러면 지금 12월 말이잖아요. 그럼 바로 내년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요 지금 CES 2025의 또 노을이 요 마이랩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기서 소개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심화된 모습이지만 충분히 반전이 나오고요. 가끔 가다가 아니라 상례적으로 노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하나는 이 정치인 관련으로 이렇게 연루가 된 종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네. 정치인 관련 그 부분은 좀 빼고 싶고요. 근데 그게 연루가 된 건 사실이니 주가가 이제 최근에 약간 좀 눌려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와 별개로 노을은 충분히 전고점이 3,800원, 9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가격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시면 CES 2025를 고려하면서 내년 초까지요. 그렇게 고려하면 3,800원, 900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아쉬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주식을 뭐 10%, 20% 갖고 있다. 여유 있으면은 좀 더 사게 하고 싶은데요. 50%면 네네. 또 비중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추매는 하지 물을 한번 말고. 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통화할 때 소리가 좀 맑지 않아가지고 약간 웅웅거려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시 천천히 한번 말해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그러면은 네. 이제 방송은 듣고 있을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 있게 갖고 계시면 성장성 부각으로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고 충분히 전고점 3,800에서 3,900까지는 올라갑니다. 여유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명성위원과 함께 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8,776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보유를 해야 될까요? 추매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김중성 위원님. 네, 이거 고민이네요. 비중을 봤을 때는 뭐 추가 매수해도 충분히 되는 이런 비중인데, 근데 어느 정도로 이제 추가를 매수를 해야 될런지도 이제 고민인 것이고, 또 만약에 같은 비중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뭐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손실률 자체가 뭐 크게 뭐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됩니다. 뭐 사실 요즘 속해져 있는 로봇 쪽은 좀 조용하죠. 네, 조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만큼의 또 시간이 또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차트를 통해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호가 공백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화면 호가 공백이에요. 보시면은 뭐 1,200원 정도에 뭐 2개 걸려 있고 뭐 1개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이 상황이면 조금의 물량만 들어오면은 확 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좋아요. 그런데 조금의 물량만 나오더라도 확 내릴 수가 있겠죠. 또 이런 호가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또 양껏 못 사고 이제 고민입니다. 또 이제 흐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바닥은 바닥인데 아직 시그널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잖아요. 내려오다가 바닥. 하단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은 좀 확인해 보자라는 측면이거든요. 때문에 보유를 하시죠. 보유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유동성, 호가 공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뭐 끼 있고 세게 움직여요. 또 그것도 보면은 20%씩은 그냥 막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잠시 더 미루시고요. 네,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RS 오토메이션 김중성 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도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출판사네요. 매수가는 15,7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명성 위원님. 자, 삼성출판사 어떤 전략이 필요한 종목일까요? 삼성출판사도 이제 간간히 급등이 나오는 이런 기업이죠. 그러나 이제 환금성,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일평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참조해야 되는데 거래가 이제 잘 안 되면은 환금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고려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에 좀 적합한 종목. 삼성출판사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출판사니까요. 교재죠. 책 뭐 이런 부분인데 유아용 뭐 책이라든지 뭐 애들 또 영어 공부하는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임대 사업 이런 걸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아, 애들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뭐 요즘 애들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연말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애기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뭐 새롭다 그럴까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한테 지금 발등에 불이죠. 이게 장기 플랜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각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신경 쓰는 거 이런 부분은 좋은데 좀 더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뭐냐면 이제 출산 관련이죠. 영유아 관련해서 이제 출산 관련 이슈. 그러면 최근에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아가방이라든지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 단기에 급등할 때 같이 동시에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 삼성출판도 같이 반전의 모습. 그런데 이런 출산 관련 이슈, 이건 정부 정책 관련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섹터이죠. 뭐 그냥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관심 종목으로 놨다가 좀 보는데 일단 질문하신 분이 삼성출판이 이제 15,700원에 20%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이 15,580원이니까 120원 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도 보면은 16,400원까지 올랐다가 또 밀렸어요. 잠깐 이익이 났었는데 대응을 안 하셨고 일주일간 조정에 따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한 단계 도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출산이라는 어떤 그 핵심을 가지고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두 개 짝짓기 비슷하게 아가방이라든지 캐리라든지 그걸 같이 놓으면서 그 친구들이 잘 올라가면 역시 같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하고요. 손실 없이 한 단계 반전 16,500원에서 잘하면 17,000원 선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출판사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하나투자증권이요. 하나투자증권이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38,500원에 35%요. 아, 네. 38,5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35%입니다. 자, 김충성 위원과 함께 하나투자증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십니다. 식사 안 하셨구나. 네, 이제 식사 시간인데 통화 끝나고 이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38,500원 매수가 맞습니까? 네. 3,850원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가격이 간 적이 없는데 이거를 정말 맞나 싶어가지고 네. 손실권이나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요즘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트럼프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네, 여전히 살아 있고요. 또 얘가 속해져 있는 섹터가 또 STO 토큰증권 쪽인데 또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 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가지고 자본시장을 개혁한다 이런 내용도 전해주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이 법제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이제 STO 쪽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언제든지 지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손실권인데 과연 그냥 지켜보고만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또 비중이 35%로 좀 제법 됩니다. 사실 비중을 생각 안 하면은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 말씀 좀 조심스럽거든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사실 멀미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저점들이 계속적으로 높여지고 있으면서 상승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한 별다른 악재가 있다면은 이 추세선을 깨뜨리고 막 내려올 텐데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없습니다. 뭐 금요일 6%대 급락을 맞았고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만은 이거는 뭐 아시잖아요. 시장 때문이잖아요. 이 정도는 버티실 수 있죠? 네네.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권이에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비중이 작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좀 러프하게 넓게 그려본다면 또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안 했을 경우를 본다면은 딱 이거 예 그래도 약 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다. 만약에 4,000원을 넘는다면은 4,40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정도를 일단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두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한화투자증권 살펴봤습니다. 김충성 위원의 전략이 우리 시청자님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겠고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욱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볼 텐데요. 저희 CMS 이 종목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공략을 해주셨고 단기간에 40% 이상 올라왔거든요. 최근에도 흐름은 괜찮은 편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난주 시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CMS도 약간 주가 변동이 좀 있었죠. 그러나 다른 기업들 어려웠던 시장 분위기에 함께 조정받았던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CMS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상당히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업이 2차 전지 쪽 그리고 또 로봇 관련은 뭐 상당히 성장하고 특히 이제 로봇의 물류 쪽은 유통사들 이런 기업에서는 뭐 물류가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쿠팡 이런 데에서 이제 전략적 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자체로 이제 뭔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기술이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쿠팡과 GS 리테일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죠. 그리고 SK텔레콤 이런 데가 이제 단순히 지분 투자를 한 것이 아닌 전략적 투자. 지분 투자는 우리가 투자할 때 주식을 투자할 때 시세 차익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적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 그러나 이제 전략적 투자는 사업 내용과 관련된 대기업 한 세 군데에서 전략적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아직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고요. 좀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CMS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셀비온 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이번 달에 공략을 해서 40% 이상의 상승이 이미 나온 기업인데 최근에는 조정을 좀 겪고 매수가 지금 하단까지도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셀비온이 지금 말하는 셀비온 또는 CMS가 공통으로 신상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 신상이 뭐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다. 그때 굉장히 또 신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셀비온의 주가는 우리가 이제 많은 제약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다양한 섹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하고 화학적 케미칼 쪽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사선 의약품 쪽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사선 의약품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성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볼 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많이 빠졌던 모습이죠. 그래서 요 바이오 전반의 기업이 주가 낙폭이 심화됐고 또 방사선 의약품 관련 셀비온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낙폭이 심화됐어요. 특히 지난주 일주일 내내 조정의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자리는 괜찮다. 또 전립선암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 임상 부분도 순조롭게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서 셀비온 관심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일 로보틱스도 하나 짚고 갈게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일단 뭐 로봇주는 앞으로 성장 산업이죠. 특히 이제 로봇에서는 우리가 로봇의 어떤 시세 상승의 촉매자가 됐던 게 작년 1월 초에 나왔던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관련 투자. 이때부터 이제 로봇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로봇 산업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성장의 기치로 중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유일 로봇은 최근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SK온이 투자한 그런 기업이죠. 중기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충분히 한 단계 들다가 시장 조정의 동반 조정이 지난주 후반에 나왔는데 저점을 높이는 그런 바닥권을 잘 만들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유일 로봇 상당히 긍정적이고 올해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SK온 관련해서 매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이는 유일 로보틱스 관심 필요하고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점검을 부탁드릴 텐데요. SP소프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2주 전인가요? 네, 12월 16일 지난주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네. 네, 뭐 좋아요. 뭐 종목 자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연관된 이 종목이죠.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생성형 AI가 적용된 그 OS가 있습니다. 가상 OS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테스트 상용화를 위해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최근에 뭐 AI 다시금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그 명성 의원님께서도 한국과 컴퓨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하고 있고. 뭐 다른 그를 또 이제 파생되는 AI 종목들도 지금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그냥 저는 SP소프트를 선정을 좀 했죠.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요일까지 좋았어요. 네, 수요일까지 목표가 11,000원을 향해서 순항을 좀 했었는데 역시나 장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좀 밀리는 상황이죠. 때문에 이제 추천 그 시점까지 다시금 돌아온 상황인데요. 오히려 여러분들 월요일서부터 공략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더 다음 주에는 공략 대상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닥입니다. 누가 뭐라 바닥이고 이런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기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는데 지금이 뭐 기간 조정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박스권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를 지금 하려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뚫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고점이 지금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바닥인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만족스러운 그런 상승세들은 그려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최근에 AI 섹터 종목들이 반응했었던 그 시점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센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종목보다 더 부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종목은 뭐 대장으로 뭐 거듭나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P소프트 봤고요. 이번에는 SY스틸텍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9월 30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던 진짜 어마어마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 맞나요? 뭐 다 말씀하셨으면서 그래서, 예, 살아 있어요. 뭐 지금 안 내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다, 휴전한다, 뭐 종전한다.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제로 소멸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한두 번 그 AS 드린 종목들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계속 드리는 것이 지금 또 뭐 종전한다, 휴전한다, 뭐 유럽 군대가 뭐 우크라이나에 주둔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종전 현실화, 뭐 휴전 현실화가 된다면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아직 진행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질 거예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5일선을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설령 여기서 눌린다. 종전이 안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매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과는 이런 자리에서도 또 최근에는 이런 자리에서도 같이 함께 다루었는데 다룰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데 주가가 눌린다 혹은 옆으로 쉬어간다 또 눌린다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 재료가 살아있느냐 이걸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쉬어가거나 눌리는데 재료가
뭐 재료가 살아있다? 매수 기회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하자 이렇게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뭐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마느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김중성 위원의 지난 종목들까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명성호 위원님의 종목부터 예. 들어볼까요? 다음 주 공략 종목은 지금 광고 대행사, 종합 광고 대행사로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한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이 차이 커뮤니케이션, 요거는 이제 디지털 광고 이런 대행을 통해서 이제 종합 광고사로 지금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은 지금 트위터죠. 옛날에 이제 트위터, 지금은 이제 뭐 X 이렇게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공식 광고 대행사.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위터 하면은 이제 머스크 쪽이죠. 이제 글로벌 미디어의 대행사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트위터의 최대 주주는 뭐 머스크죠. 머스크가 이제 이 트위터, 그러니까 X에 대한 이메일 서비스 관련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광고를 대행했던 이런 경험이 있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신규 상장 종목으로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3개월 차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만 3개월 차 되면서 초반에 27,450원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고요. 최저점이 6,4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27,000원까지 올라왔던 주식이 6,400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규 상장 종목도 근래 트렌드는 뭐라 그랬어요? 초기 상장한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안 빠지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트위터 관련 모멘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현재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안정된 차분한 모습이에요. 계속 지난주 보면은 어려운 시장에서 좀 들어 올렸다가 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한 10% 이상 들어 올렸다가 다 밀리고 또 뭐 계속 뭐 15% 들어 올렸다가 다 밀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종목이 세게 뜨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거 팔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장중에는 크게 떴다가 밀리는 이런 모습인데 주가는 마이너스로 밀리지 않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 단계 도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격이 12,070원인데 궁극적으로는 15,0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단기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차이 커뮤니케이션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네, 명성욱 위원의 다음 주 공략주 차이 커뮤니케이션이었고요. 과연 김중성 위원의 종목은 무엇일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명성우 위원님께서 차이 커뮤니케이션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저는 차이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종목이 겹쳤군요. 네, 뭐 겹치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오. 네.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우리 명성우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하셨으니까 뭐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다시 한번 뭐 제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는 뭐 이런 변동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후에 내내 부진했죠.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뭐 내내 부진할 수 있어요. 또 바닥을 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만하게 또 이제 턴어라운드 되느냐 아니면 혹은 다운되느냐 이건데 근데 이 종목을 보면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1선을 딱 터치를 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주식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상한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얕은 눌림. 이건 눌림이라고도 하기가 어렵죠. 근데 또 그 위에서의 또 이제 상한가, 그리고 나서 눌림, 그리고 이제 21선을 타고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유입된 매수세들은 충분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언제 올리나 지금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른 시일 안에 아주 강한 시세 탄력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싶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의주시하고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네, 혹시라도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라면은 역시나 뭐 추가적인 안내, 뭐 AS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참고로 신규주죠. 네, 보유예수 물량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는데 12월 27일 다음 주입니다. 네, 출회될 물량은 보유예수 해제되는 물량은 73만 주가 좀 넘어요. 근데 이 정도는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7일날 돼서 해제가 된다고 해서 물량이 나온다,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인 거래량 수준으로 보더라도 뭐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고 그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라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저는 우리 명성 의원님보다 1,000원 더 쓰겠습니다. 네, 14,500원 목표가 네, 설정을 해보겠고, 손절가는 같이 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충성 의원의 종목도 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두 분의 다음 주 시작 공략주가 이렇게 겹치는 일도 있네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목표가는 조금 다르지만 손절가는 같은 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이 종목 정리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은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과 그리고 시장 얘기들이 또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명성 위원님, 예. 오늘도 이제 명사수가 쏜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소수의 종목군들, 뭐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은 좀 뜨기는 했지만 절대 다수의 종목군들은 지수 급락에 당연히 많이 빠졌죠. 그러나 주가는 항상 이렇게 그 국내의 이런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뜨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우리가 의기소침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좋은 회사를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슈도 굉장히 많죠. 아까 이제 통신 관련, 광고 관련 이런 기업을 소개해 줬지만 또 내년 초에는 XR 기기에서 삼성이 무한을 또 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 뭐 위직이라든지 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 방송중에 또 말했던 CES 2025 이런 해당되는 이런 이슈들의 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관련 기업들을 관심을 놓고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말에 힘겨웠던 장이 또 다음 주에는 기회장이 될 것으로 보면서 좋은 종목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성욱 위원과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돼 있고 오늘 김충성 위원님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위원님은 어떤 내용 담아주셨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뭐냐면은 시장이 안 좋아도 네. 뭐 오르는 섹터와 종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오르는 섹터 종목에 집중하면은 그래도 승산 있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또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최근 시장에서 또 승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또 지금 시장에서 통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소통도 하고 어떤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그 부분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여기서 못다한 얘기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